제목이 와 이렇게 뭐. 자, 149쪽은 단원은 2변호네. 그죠? 2변호네. 3에 02에 1 해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나 졸라 기네. 그 다음에 생체 촉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자, 148쪽부터 해가지고 그 유전자 앞까지 있죠. 153쪽까지인가의 내용은 주요 포인트만 정확하게 외워놓으면은 문제가 그 해당 내용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까? 됐어? 다만 쓸데없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괜히 건드리면 졸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정도만 쫙 정리하면, 그러니까 목록을 딱딱딱 정리해 놓으면은 이 부분은 문제 풀기도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단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잖아. 일단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모두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좀 이따 다시 없애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질 대사 그러면 뭐다? 물질 대사 그러면 본질은 뭐다? 화학 반응이다.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가? 생명체 안에서 생명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생체 촉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화학에서 어디에서? 요걸 지우면 촉매 그러면은 화학 용어예요. 무슨 용어? 화학 용어인데 앞에 뭐가 붙으면서 생체라는 건 생명체입니다. 뭐라고요?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효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효소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결국 이 148쪽에서부터 153쪽까지의 내용은 이게 거의 주를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물질 대사가 일단 뭔지 대강 알도록 하고, 근데 이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됐나?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은 효소가 뭔지에 대해서, 효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요즘 들어서 그 효소 반응을 우리가 어디에 써먹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됐니?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쭉 퍼졌노 아들이 전부 다. 눈이 초점이 뭐 흐릿하노 이거. 다시 세 가지 정리할게. 결국 148쪽에서 153쪽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뭐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하자. 물질 대사라는 게 뭐냐? 요거 좀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효소. 그러면 일단 요거는 좀 알아야 돼. 효소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체 촉매인데 화학적인 용어인 촉매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좀 아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거 얘기하고 효소가 뭔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효소가 생명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하는지의 예를 몇 가지 좀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뭘 기준으로? 인간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효소 기능을 사용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어떤 게 있느냐. 요 정도까지 딱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로 물질 대사라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위에 적혀 있었어요. 그죠? 일단 이렇게 된다. 잘 봐라. 물질 대사는
결론은 본질적인 것은 이거예요. 뭐다? 내가 쓰고 나서 쓰세요. 어쨌든 뭐다?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물질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지? 근데 조건이 첫 번째로 조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됐습니까? 두 번째, 요 내용은 잘 없는데 물질 대사는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좀 이동을 하느냐 하면 졸라 시끄럽네. 내일이면 끝난다. 그지? 내일 이후에 만약에 음악실에서 저 난리를 치면 이제 내려가서 죽여도 되는 거죠. 너가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뉴스 같은 거 층간소음으로 사람 미쳐간다고. 예, 이해합니다. 요즘 슬슬 미칠 것 같아요. 뭐가 생긴다고?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숨 쉬는 운동은 호흡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숨을 쉼으로 인해 가지고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뭘 공급해 준다고? 산소를 공급해 주면 세포는 산소라는 재료를 들고 와서 또 우리 몸에 있던 포도당을 또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생명체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돼. 뭐라고? 에너지가 방출돼요. 됐나? 일종의. 그래서 호흡은 호흡 운동도 있지만 호흡 반응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작용한다? 뭔가 효소가 작용을 해. 근데 만약에 효소가 작용을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내가 포도당하고 산소는 들어마셔가지고 줬어. 근데 뭐가 없으면, 효소가 없으면 세포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방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되는 거지. 잘 처먹고 다 했는데 하고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작용이 필요하다.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두 번째, 물질대사의 목 아파. 물질대사의 종류. 오늘 유달리 좀 심한 것 같지 않나? 너도 좀 그래 안 느끼나? 오늘 좀 유달리 좀 심하죠? 문 열어놓고 하나, 저 새끼들. 강수구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내일인데 하루만 참자. 자, 물질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화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 이화작용이 있어요. 됐습니까? 동화작용은요, 일단 물질의 변화로 보면, 뭐로 보면? 물질의 변화로 보면, 자, 어떤 물질을? 저분자 물질을 여러 개 모아. 알았어? 여러 개 모아서 합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만드는 과정이다. 고분자 덩어리 한 종류의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런 거야. 잘 봐. CO2, H2O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두 물질 모았지? 쿵짝쿵짝 해가지고 여러 개 모아가 팍 만들어낸 게 포도당. 됐어?
두 종류가 몇 종류로? 한 종류로 바뀌었지. 그래서 같은 동자, 똑같은 형태의 물질로 만든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걸 모아서 똑같은 걸 만드는 거니까 합성이 되는 거야. 뭐라고? 이때 주의.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만들 때는 주변으로부터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됐나?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동화작용할 때는 에너지 흡수를 해요. 됐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다? 말 그대로 무엇을 통한 합성? 빛에너지 흡수를 통한 합성. 그게 광합성. 인간은 광합성 해? 안 해? 못 하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는 동화작용이 없나?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간에서 간에서 요소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해독작용입니다. 뭐라고? 해독작용.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그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미 해봤는 놈도 있을 거고, 그죠? 네. 한잔 했어요. 됐니? 알코올 넣었지? 맞아? 그럼 그걸 해독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단백질을 섭취해서. 뭐 했어? 단백질을 섭취해서. 그럼 단백질을 먹거나 섭취하거나 혹은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 됐어요? 근데 중요한 점. 소화하다가 보니까 암모니아가 형성됐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설을 해내야 돼요. 뭐라고? 배설.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게끔 만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서 독성으로 작용하는 기간이 되게 짧아.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도 확 가게 만든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오줌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몸에서 생긴 암모니아를 어쨌든 어디에다 끌어모으느냐면 간에서 끌어모아요. 어디서 모은다고? 간에서 끌어모아서 조금 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요소가 좀 더 고분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고분자로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배설을 시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동화작용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화작용은 달을 이자입니다. 뭐라고요? 아, 나도 모르게 목소리 커지네. 달을 이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지? 얘는 어떻게 될까? 하나의 고분자 물질이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분해해서 뭐로? 여러 종류의 저분자로 또각또각 낸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 에너지 방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호흡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을 막 짜가르는 과정 중에 하나 뭐 있지? 소화작용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 대사의 특징. 물질 대사도 일종의 화학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화학 반응인데 물질 대사는요 무슨 범위에서 무슨 범위? 우리 몸이니까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체온 범위가 항상 유지되고 있잖아.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야 하는 화학 반응이므로 첫 번째, 한꺼번에 안 일어나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온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하나 알아도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뭐라고요?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럼 왜 그러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체온범위면 무슨 범위면? 체온범위면은 온도가 엄청나게 낮은 범위예요. 됐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촉진된다고 했으니까 체온범위면은 그 반응이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게요. 포도당의 분해 또는 산화 뭐라고? 포도당은 설탕이라 생각하면 돼. 됐니? 설탕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으로서 분해하고 싶어. 그럼 제일 좋은 방법 불질러 보면 돼요. 연소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설탕을 완전 연소시키면은 설탕 덩어리가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CO2 또는 H2O로 다 분해가 일어나. 그런데 불 붙였지. 온도가 어때? 엄청나게 높으니까 한 방에 일어나요. 됐니? 이때 잘 들어. 설탕 한 덩어리를 내가 완전히 연소시키면서 얻어내는 열 에너지가 100kcal라고 합시다. 얼마라고? 100kcal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이때 우리 몸에서 설탕을 호흡 반응을 해서 뭘 했다고? 호흡으로 분해했어. 됐어? 그럼 이 경우에는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단계적으로. 됐나? 엄청나게 천천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는 설탕을 한 방에 그냥 태우는데 한 2초면 끝났다면 몸속에서는 한 10시간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 이유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온도가 어때서? 낮아서. 됐어? 그나마도 잘 들어라. 그나마도 원래는 아예 안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인데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효소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됐어요? 뭐를 낮춰준다고? 활성화 에너지. 됐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호흡을 통해서 설탕을 예를 들어서 분해했다고 합시다. 단계적으로 한 10단계 걸렸다고 합시다. 됐니? 그럼 총 발생하는 에너지는 얼마일까? 한 덩어리를 완전히 분해하면. 아까 총 나왔던 게 한 방에 나왔는 게 100이면 10단계로 나눠서 해도 총 합치면 100이에요. 됐니? 에너지는. 그러면 왜 그렇게 몸속에서 느리게 일어난다고? 온도 범위가 낮기 때문에. 됐나? 근데 그나마도 뭐가 없다면, 효소가 없다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아셔야 될 거. 참고.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건 간단하게 예만 좀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물 분자를 합성하려면 누구하고 누구를 더해야 되지? 물이 H2O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끌고 오면 돼?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끌고 오면 돼요. 애초에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는 지구 환경에서는 존재를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봐봐. 예를 하나 들게요. 잘 보세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게요. 봐봐. 내가 재료, 뭐라고? 재료를 뭐라고 하느냐면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은 내가 수소기체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한테 필요한 거는 H가 필요한데 지구상에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때려쳐 죽여도 수소를 얻으려면 H 원자는 잘 없고 뭐로밖에 못 구한다? H2로밖에 못 구하는 거야. 됐니? 그럼 H2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은 H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산소 기체가 필요한데 산소 역시 산소 원자로 존재하기보다는 뭐로? 산소 분자로 존재를 해요.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됐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뭘 만들고 싶으냐? 생성물은 물 분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뭘 만들고 싶다고? 물 분자를 만들고 싶은데 물 분자는 H2O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지? O에 H 요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개수는 치우자. 일단 잘 들어.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해. 됐나? 됐나? 근데 잘 들어. 실제로는 수소기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됐니? 그러면 수소기체가 100이라고 하면 산소기체 200 됐어? 그런데 물은 50이야. 뭐라고? 그러면 이 반응은 원래 얼마고? 100, 200이니까 총 300이 얼마로 바뀌는 거야? 50으로 바뀌는 거니까 실제로는 물 분자를 합성해내는 반응은 뭐 하는 반응은? 합성해내는 반응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방출될까요? 에너지가 흡수될까요?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300이었는데 얼마로 바뀌었다고? 50으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돼요. 그러면 가만 냅두면 반응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때려쳐 죽여도 어떤 공간 안에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 집어넣고 심지어는 막 쭉 흔드는 과정도 없이 가만 내비두면 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왜 안 만들어질까? 쉽게 생각하면 돼. 잘 봐. 모양을 잘 봐. 수소기체는 이렇게 생겼고 산소기체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물은 이렇게 생겼지. 우리가 블럭 조립한다고 생각하자. 알겠나? 에너지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잘 봐. 이거 끊어야 되지. 이거 끊어줘야 되지. 왜? O 하나에다가 H 두 개를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일단 H 두 개 연결된 거를 하나 끊어야 돼. 블럭을 떼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O도 어떻게 돼 있노? 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도 끊어줘야 돼.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끊어 놓으면은 H, O 이래 있잖아. 그 중에서 요 놈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요렇게 합쳐진다 이 말이야. 됐니? 근데 이때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 방출이 일어나는데 주의할 점. 요 수준까지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지가 알아서 만든다 이 말이야. 이거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시해보면 이 뜻이에요. 잘 봐. 이게 에너지고요. 이게 반응 시간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반응 시간이라고 이 뜻이에요. 잘 봐. H2하고 O2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됐어? H2O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됐어? 그럼 실제로 이건 가만 냅두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가만 놔두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뭐? 즉 2H하고 2O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즉 반응이 여기로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일로 툭 떨어진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때 잘 들어. 그러면 최소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사용해가지고 물 분자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필요하노?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해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합시다. 얼마? 그러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 집어넣고 얼마 정도의 에너지만 주면 200 정도의 에너지만 한번 탕 튕겨주면 그러면 요 상태가 되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저가 알아서 이제 에너지 방출 얼마만큼 아까 이게 200, 100, 300이죠. 이게 50이니까 얼마만큼 내놓는다 다시 250만큼을 내놓는 거예요. 총 하여튼 다 합쳐보면 이해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이때 이 빨간 선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잘 들어. 일반적인 화학 반응 범위 안에서 뭐라고요? 일반적인 화학 반응 범위 안에서도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뭐가 높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화학 반응은 잘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화학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도를 높이거나 뭘 높이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변화시키거나 물질의 양을 늘리거나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그거 말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촉매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러면 이 촉매라는 놈은 뭐냐 하면 바로 촉매는 화학 반응의 결과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뭐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화학 반응 결과에는 영향을 안 주고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를 시켜요. 뭐만 변화를 시킨다고? 예, 그래서 참고로 하나 더 하자면 뭔가 변한 것 같지 않나? 졸라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촉매라는 게 있는데 촉매는 뭐냐면 바로 화학 반응의 과정이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나 뭐만 그 반응의 뭐만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켜서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촉매는 참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 반응 속도는 빨라지죠? 그걸 정촉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것도 있어. 그러면 화학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느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거예요. 야,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끌고 와가지고 핵분열을 시켜. 알았어? 정촉매 써가지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하면 핵폭탄이 되는 거고요. 부촉매를 써가지고 느리게 하는 부촉매를 써가지고 느리게 하면 뭐다? 원자력 발전인 거야. 됐니?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누구는 아 미치겠네. 야 절규한다 야. 지금 동영상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마이크를 띄고 하면은 저 자체 외부 마이크 쓰면 저게 소리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요 제가 쥐고 있는 요 마이크 있죠. 네, 요 마이크로만 전달이 되거든요. 요것만 쓰면은 동영상은 다 돼요. 다른 건 필터링이 되니까. 미치겠다. 내가 몸이 막 애가 쓰이가지고 죽었고. 효소는 어디에서만 작용하는? 생체 내에서만 작용하는 정촉매입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한단 말이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만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149쪽의 내용이에요. 149쪽.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림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돌 굴리잖아. 맞아. 누굴 죽이려고 돌 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왼쪽에 있는 언덕이 원래 정상 언덕이었어요. 맞아. 근데 촉매 또는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언덕이 어떻게 됐다? 낮아졌으니까 돌을 굴리기가 어떻다? 좀 더 쉬워졌다 이 말이죠. 어쨌든 상정상부에만 올라가면 돌은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때 그 산 정상부의 높낮이를 결정해 주는 게 출발점에서부터의 높낮이를 결정해 주는 게 촉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0쪽, 151쪽, 152쪽까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페이지는 졸락인데 빠르게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활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됐어요? 자, 그러면 2-3-02의 2 해서 효소와 생명현상. 효소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쓸게요. 무슨 역할을 하는 놈이다? 생체 정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무슨 반응에 모든 물질 대사에서 무슨 에너지를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무슨 범위 안에서? 무슨 범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체험 범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효소의 특징. 요게 중요합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다. 가. 첫 번째. 효소는요, 주 성분이 전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말고는 아주 부성분 조금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야. 됐어요? 그래서 잘 들어. 단백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온도가 조금만 변질되면 단백질이 변질돼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효소를 이루는 주 물질이니까 단백질이 변질된다는 것은 누가 변질된다는 얘기다. 효소가 변질된다는 얘기죠. 기능을 상실해요. 변질되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너 고기 구울 때 고기 원래 빨갛잖아. 굽고 나면은 색깔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 중에 되게 애매한 색깔이긴 한데 회색도 아니고 뭐 갈색도 아니고 하여튼 변하잖아요. 그 변했는 고기를 다시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래 빨간색 생고기로 변화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한번 변질이 일어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비가역적 반응이 대표적인 건데 단백질은 일단 온도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뭐라고? 온도에 민감한 거야.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최적화된 pH가 결정되어 있어요. 범위가. 그 효소마다, 단백질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단백질마다 다른 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변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떨어져요. 자기가 최적화될 수 있는 놈이 있어. 예를 들자면 너 펩신이라고 들어봤나? 위에서 나오는 효소입니다. 원래 펩시노겐인데 걔가 펩시노겐 형태일 때는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켜요. 기능을 한다 못 한다? 못 하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위산이 나와가지고 pH를 확 떨가주면 인방은 드디어 변신하는 거예요. 효소로서 펩신으로 변해가지고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침 속에 들어있는 거고 아밀레이스 또는 아밀라제 됐어요? 얘는 누구를 소화시킵니까? 아니지. 녹말을 소화시켜서 포도당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놈이야. 근데 원래 아밀레이스는 엿당까지밖에 못 바꿔요. 포도당까지 못 바꿔. 알았어? 그럼 잘 들어요. 우리 입안의 환경은 뭐고? 산성, 중성, 염기성. 원래는 약산성이긴 한데 평상시 우리 침의 맛을 이를 보면 신맛이 나나? 아무 맛도 안 나죠? 중성이에요. 거의.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중성 환경이 돼야 소화를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침을 꿀떡 삼키면 위장에 갈 거 아니야. 그럼 위장에 가는 동안에는 좀 활동을 하는데 소화작용을 하는데 위장에 도달하고 나서 위산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예, pH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됐니? 그래서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와 pH라는 것은 산염기도를 얘기합니다. pH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열이 나잖아요. 40도를 넘어서면 위험하거든. 왜 위험하냐? 몸의 효소가 다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변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해봤나? 몸살이 되게 심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날짜로 따지자면 하루 이틀 정도를 예를 들어 고열에 시달려서 막 너무 진짜 열이 많이 나가 사람이 이렇게 퍼질 때 있잖아요. 그래가 겨우 나아가지고 열로 고생하다 나아가지고 한 이틀째부터 그 순간에 밥을 잘 먹을 수 있나 없나? 못 먹는 이유가요.
효소가 작살이 난 거예요. 입이 텁텁한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줍니까? 죽도 아니고 아예 갈아놓은 미음을 주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미리 뭐 좀 해가 소화시켜가 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야 이 소화기관이 적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건강이 돌아오면 효소 작용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 이것도 중요한데요.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즉,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한 종류의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밀레이스는 누구를 소화한다? 목말엔 작용할 수 있죠. 단백질은 안 되는 거야. 됐니? 주의할 점. 녹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는 여러 종류일 수 있어. 알았어? 근데 한 종류의 효소가 여러 가지 대상 물질을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아휴, 좋겠다. 뭐라고? 반응의 연속 앤드 반복성. 무슨 말일까? 아밀레이스 하나가 녹말 하나하고 들러붙어가지고 녹말을 따겠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 반응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있는 놈을 떼어내고 다른 녹말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효소는 작용을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다. 반복해서. 됐나요? 요런 정도로 하시면은 요게 151쪽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2쪽 잠깐 펴겠습니다. 자, 체크하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효소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잘 들어. 효소 작용의 얘기도 하지만은 물질 대사의 얘기도 해. 알겠나? 효소가 작용하는 게 물질 대사에 작용하는 거니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영양소의 소화. 두 번째 혈액의 응고. 그 다음에 몸의 구성성분 합성. 아까 얘기했던 해독작용. 됐습니까? 요게 대표적인 겁니다. 소화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화에 필요한 효소 뭐 있죠? 아밀레이스, 라이파이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배웠던 거고요. 혈액의 응고는 위에다 하나 써라. 혈액의 응고는 그냥 응고가 아니고 반드시 출혈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때 히루딘이라는 효소가 혈소판을 따갭니다. 알겠습니까? 소리. 혈소판이 공기에 닿으면 터져요. 터지면서 가지고 있던 히루딘이라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혈액을 적혈구, 백혈구 덩어리하고 혈장을 섬유질로 만들어가지고 굳혀버립니다. 상처 부위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 피딱지, 혈병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몸의 구성성분 합성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단백질 합성. 근육 또는 뼈. 그래서 한창 내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나 안 하나.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성장에 필요한 효소는 별로 필요 없는 거야. 맞아? 나오면 좋지. 더 크면. 더 큰다기보다 더 건강해지면 좋지. 근데 너가 한창 성장기 때잖아. 이때 그 효소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해독작용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소화가 일어난 동안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그 암모니아를 뭐로? 요소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 알코올도 내가 아까 알코올을 요소로 바꾼다고 말했죠. 요소로 바꾸는 게 알코올의 독성을 줄이는 겁니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생기는데 그거를 카르복실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2쪽 밑에 내려가시면 밑에 그 그림 밑으로 내려가시면
효소의 주성분은 뭐다? 단백질이다 돼 있죠. 달걀이나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높은 온도에서는 단단해지면서 성질이 변하는 것처럼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도 높은 온도에서 성질이 변한다. 됐습니까? 성질이 변하면 기능도 사라진다. 다음 시간에 153쪽의 효소와 우리 생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